저는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재판장 이정엽 판사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검이 구형한 그대로 확정 판결을 해버린 건데요. 일단 이 결과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결과면에서는 사실 부족하죠. 그 이적행위잖아요. 이적행위죠. 네, 실제 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천인공노할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 형 갖고는 안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2.3 내란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네.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하면서 여건과 상황을 계엄의 사항을 조성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마치 내란은 한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요. 결심을 한 12월 것처럼. 1일부터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전에 벌써 1, 2년 전부터 예.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를 방증하고 이번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재판부는 때문에, 24년 9월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무인기 작전을 본격 추진한 그때부터 이 행동에 옮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상 23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몇 달 안 지나서 23년 11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이게 권창영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3년 11월부터 했다고 저도 계속 강조한 네. 것이 군 인사를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보내고. 임명하고 계엄 구조를 만드는 예. 거죠. 계엄할 수 있는 구조를.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은 23년 11월이고 마음속에서는 네. 대통령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예. 저 청와대를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부터 예. 시작이 된 됐다고 거다. 보고 있죠. 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30년도 가볍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주셨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 24년 초에 윤석열의 국방부가 폴란드 업체하고 자폭 무인기 도입을 추진을 했다. 사실상 이때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인기를 도입할 때 이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 의심할 수가 있죠. 예. 사실 무인기에 필이 꼽혔던 것이 예. 22년도 12월 26일인가요? 북한 무인기가 예. 서울 상공을 맞아요, 뒤덮고 갔고 그때 제가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됐기 했다. 때문에 이것은 경호 실패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 저 친구들이 저를 간첩으로 이적죄로 몰다가 간첩까지 몰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혼이 난 거죠. 그래서 무인기가 대단히 유효하다. 우리도 아팠지만은 우리가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은 쟤들도 아플 것이다. 그때 아이디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드론 사령부를 만들고 무인기 사령부도 만들고 자폭 드론 무인기도 도입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고 한 네. 것들이 다 이것을 이제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그때 얻고 이런 전략들,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된 거고, 그러니까 네.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21세기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그냥 독재 윤석열 독재 국가로 네. 한 번에 삼키고자 이런 전략을 쓴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 이거는 외환 유치죄하고도 연동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일반이죠. 물론 저쪽에서 그렇죠. 외환 유치제가 맞을 수 있는데 외환 유치제가 하려면은 네, 적과 공모, 해야 되는데 공모와 북한과 통모. 통모하고 공모하고 같이 했을 그걸 찾아내지. 찾기가 어렵고 예. 사실 그거는 공모보다는 우리가 공격하면은 당연히 북한이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예. 일반 이적죄로 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 지금 뭐 첫 번째 내란 재판에서는 무기징역, 이번에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서는 징역 30년.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이게 좀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계속 확정 판결 될 것까지 이것이 갈까요? 대단히 근거가 되는 거죠. 내란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까지 불사해 가면서 사항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런 유죄 판결은 대단히 다 연결이 되고 네.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확히 하나하나 진실로 다가가면서 이게 내란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심판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심판, 국민 심판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심판도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내란이 아니었다. 아마 후대에 가면 저는 이것이 윤석열 난이라고 윤석열의 난 할 거예요. 예. 난들은 대부분 이름을 따잖아요. 그쵸. 12.3 내란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되죠. 역사 한 100년 전 12.3이 뭐지 뭐야? 하잖아요. 그쵸. 예. 윤석열 난 하면은 윤석열의 난. 그렇게 딱 인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역사적인 심판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네. 예, 그리고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도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쨌든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뭐 말이 안 되고요. 늘 대응은 상대와 비례성 원칙을 따르거든요. 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응징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그것도 김정은의 간저로 알려진 15 간저 위에다가 비라를 뿌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원산 뭐 네. 저런데 또 군사 주요 시설까지 맞습니다. 다 보내고 전쟁을 유발을 하려고 했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예,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은 상대성 비례성 원칙 그동안 했던 어떤 유행 규정에 있는 또 예. 우리 교정 규정에 있는 그거를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을 유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그것 여인영의 메모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쟁 또는 뭐 통제 불능 상태 만들어서 네. 미니멈 네. 맥시멈 노아의 홍수 이러잖아요. 예. 노아 홍수가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은혜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아마 증거 자료 채택이 돼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 특히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제가 계속 밝혀냈었잖아요. 네네네. 정확히. 엄청나게. 예.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것은 일반 이적죄 최소한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지금도 저 생각나요. 그때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국회 연설을 하셨는데 네. 의원님 무슨 대장 출신의 네. 군인을 간첩으로 그렇죠. 세워가지고 네,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혹한 시대를 이제 건너온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금 그 유럽 순방 중인데요. 방산협력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진짜 그 경제 안보 외교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지금 자주국방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국방비를 올려가면서 그것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 때부터 인식이 됐고 트럼프는 또 2기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각 국가별로 5%까지 국방비를 올리라고 나토국에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방산 우리 수출의 한강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한데 유럽 이번 순방이잖아요. 네.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지금 한강기를 맞아서 새로운 또 길을 모색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네.